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에 이어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또 국회 위증 등을 탄핵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민주당 쪽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감사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인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감사원의 기능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보호자 기관으로서 스스로를 전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인 탄핵을 이끌어낸 꼴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발화점이 됐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보다는 최근 그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관저공사 감사에 있어서 부실 감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허위 또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에서에 대한 위증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원장이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격 없음을 헌재를 통해서 다투겠다라는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감사원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나 본인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첫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감사원에서 자초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우리 헌정사에서 여소야대를 여러 번 겪었는데요. 네. 이번 경우처럼 참 괴이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은 감사원장이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대리로 감사위원들이 이제 순번이 되겠죠. 1월 달에 또 임기가 맞춰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한 순서대로 대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18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 한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인데 나라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아무런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 결국은 다 탄핵을 해서 소추만 해놓으면 국가기관 운영이 안 되는 상황. 도대체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정부 감사 보고서에 다 담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실 감사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고 또 위증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현상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뭐를 했느냐. 감사가 끝나면 검찰의 수사의 먹잇감으로 던져줬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 관저공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심지어 그냥 명백하게 그 비서관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21g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으나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좀 애매모호한 감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
그러면 감사원으로서 이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말 인지하고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가?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감사원도 자료 제출 부분도 그러지만 증언 자체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증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적 처분에 이르는 부분들은 감사원장이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헌재 가서 다퉈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보통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이미 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이걸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어차피 현재 판단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얘기 듣겠습니다. 그 관저 이전 관련해서 뭐 감사가 부실했다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또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헌법기관의 운영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원회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원이라는 곳은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직무상 독립돼서 운영되는 국가 중추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국회의회에서 이 독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심대함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고려를 하고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민주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답할 게 없다고 봐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거한 탄핵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회에서의 탄핵이 남발된다는 부분의 지적에 있어서는 한번은 곱씹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탄핵이 매우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하자면 권한이 어떤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탄핵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반대급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의 실종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이런 부분들이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부분들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력이 쓰여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25번째 거부권을 씁니다. 역대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이렇게 쓴 대통령이 없어요. 특히나 본인의 가족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 거부까지 합해서 이런 거부권을 쓰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에는 입법부에서 주어진 권한이 잘못된 행정부의 시스템이 있다면 탄핵을 통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대립도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게 법적으로 아예 없는 사실을 탄핵 이르기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면 될 문제지 이걸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다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치 실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탄핵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쪽이 먼저 잘못했냐 이런 논쟁일 텐데 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가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거기에서 서로 입장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 그것을 국회에서 하고 또 행정부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견제하고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지금 정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하나의 게임의 룰을 그대로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많은 권한이 있으나 어떤 뭐 무능함으로 인해서 국회 안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의석수를 가지고 이 정도 일밖에 못하고 있다. 170석 의석을 가지고 이러한 파행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지적에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17번, 18번 이렇게 탄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딱 되는 순간 그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걸 17번, 18번이나 하게 된 걸까? 검사 탄핵 계속 시도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검사들이 뭐 대충 한 3,000명 정도 될 텐데 잘 보시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콕 집어서 탄핵을 합니다. 탄핵 사유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을 대해서 끄집어내서 탄핵을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어찌되었건 간에 운영을 잘 못하게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상권 분립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파괴시켰죠. 네. 예를 들어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주의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행정부만 가지고 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아주 민주주의 파괴 발상을 가지고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장에서는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행정부가 그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겠냐 그겁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입법부가 가진 권한, 행정부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때는 탄핵이라도 그 권한을 통해서 막아서서 바로 세우겠다.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 행사하는데 무슨 말이 맞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입법부는 더 이상 나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면 입법부는 알겠다. 견제 균형을 대통령께서 포기했으니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판단하에 잘못된 행정 시스템은 탄핵이라는 어떤 법적 권한을 통해서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민주당이 합니까?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만 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좀 전에 대답했던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 더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탄핵하는 건 아닌가? 그건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기소 자체가 애시당초 정치적 기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외에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을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시행령을 통해서 했던 말하자면 검수 원복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도 이게 기소의 권한이 남용된 거 아니냐. 재량의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돼서 입법부의 판단하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방탄이다? 방탄이 됐습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돼서 1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됐고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지금 재판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못 막아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많이 남았다는 게 자랑이 될 수는 없죠. 그런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 분이 대표를 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 한 사람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 운영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갖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고요. 감사원장에 대한 이 탄핵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꼬집어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가 야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거다. 이게 적절한 대응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물어보실 텐데 민주당이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국민들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사 탄핵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검사 탄핵이 이제 2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4일 표결을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처리는 되겠죠. 그렇죠. 처리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반드시 이 검사 탄핵이 필요할 때 네.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지난 검사의 탄핵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혐의 없음으로 헌재에서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검사의 탄핵이야 하는데 이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탄핵 대상들은 마땅히 탄핵을 돼야 될 만한 요건들을 갖췄다고 봅니다. 이미 법원에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왔고 그다음에 그 동일한 선상보다 덜한 사람도 방조죄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4시간을 수사를 무혐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가서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내렸다. 이게 과연 검찰의 직무에 준해서 내렸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는 없다. 물론 검찰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반박을 하겠으나 네.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심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표결은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자꾸 사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 170석이면 모든 법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의석입니다. 그런 의석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상. 물론 3당 합당 이후에 잠깐 그런 적은 있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의석수를 주신 국민의 뜻을 위배한 채 계속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만 주장하면서 이 전국을 경색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검사 탄핵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재판에 연루되다 보니 어떤 보복성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안 되니까 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거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 항고를 하고 있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안 내려지지 않았고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재정 신청하면 됩니다. 또 그 과정을 보면 기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이 검찰의 판단을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될 때를 가정하여 탄핵을 시도한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될 텐데 지금 헌재가 6명 체제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그냥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행위 불능 상태, 감사원의 행위 불능 상태 이런 것을 생각한 아주 저급한 정치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탄핵을 놓고 이제 팽팽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몇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시켰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서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대 정권에서 특히 뭐 역대 정부에서 가족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관행이 없어요. 이거 보통 뭐 어떤 법률가들은 헌법상 관행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걸 고심조차 안 합니다. 이런 특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행위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보완책으로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률상 진행이 될 수 있는 다만 임명에 대한 어떤 의무조항이 3일 안에 생겨나는 상설특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해 당사자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만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특히 수사권을 총지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을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조차도 안 나서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일단은 배제한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신속하게 가겠다. 어쩔 수 없는 교육 지책 아니겠어요? 예. 규칙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제2요건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 뭐 저 입장에선 이렇게 통과된 상설 법안에 의해서 상설 그 특검에 의한 특검이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글쎄요.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시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강행 규정이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또 정치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규칙까지 바꿔서 상설특검 선정 과정에서 여당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검법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적해왔던 그 어떤 위헌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야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로만 특검을 구성해서 뭔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을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뭐 변화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뭐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어쨌든 여야가 같은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음 주 중에 의견 정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변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욕을 먹겠죠. 예를 들면은 말을 뱉었으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의 출발점에서 국민들한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처 수사 무관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보수 측 내에서도 국민한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 대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검보다 그 전 단계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들 속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많은 고민이 있겠으나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요즘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친한계 쪽 의원 몇 분이 이 부분 제대로 안 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게시판 논란 때문에 어떤 뭐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반대 당론을 유지했었던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세 번째 특검, 그 이전의 1, 2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헌성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그 상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과 당내 이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어떤 의원분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그 점을 딱 짚어서 이 재의결 날짜를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뭔가 저희 당에서 동요가 있을 걸로 보고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럴 일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잠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의결 날짜를 좀 미루면서 이탈표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겁니까? 뭐 전략적으로 조절이 안 들어갔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만 여야가 합의를 하든 국정이 한 발이라도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소 어떤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미수가 나 하더라도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여당도 입장이 있지만 야당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어떤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이 본특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통과를 시켜주는 것들이 내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해법을 주는데 왜 자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무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 냉각기 가짜라고 하면서 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해결됩니까? 기본적으로 당 외에서 촉발된 그런 별로 이성적이지 않은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당이 계속 그 수렁 속으로 빠진다. 그게 당 지도부 입장이고 이걸 당 내에서 당 외분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는 순간 의혹이 계속 커진다. 이것은 당내 구성원 또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차원의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논란은 이성적으로 잘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